안녕하세요. 제주반도체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제주반도체 오늘도 매수를 하시면서 제주반도체 올라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언제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면서 매수해 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대에 이 제주반도체가 부응을 할 수 있을지, 언제쯤 올라갈 건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예전처럼 23만 원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죠?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주반도체가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하실 건데 일단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이제부터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죠. 왜냐면은 이제 7월 달 하면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주들도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끌려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반도체 종목이 그럼 다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고점 대비 거의 50% 가까이 얻어 터지고 있는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고 계세요. 지금 모든 반도체 종목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삼전하고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삼전 닉스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도 그 둘마저 밀려나고 있죠. 지금 무언가 시장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6월 달에도 달랐는데 7월 달에 또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일단 반도체주들, 제주반도체나 한미반도체나 거의 마지막 저점 언저리까지 와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진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도리어 잘 버텼죠. 한미보다 잘 버텼습니다. 지금 시장은 명백하게 여러분 각자 도생이에요. 웬 말인가 싶으실 텐데 각자 지 알아서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들 알아서 종목의 특성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얘가 도대체 왜 여기서 버티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대를 하면서 그나마 이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느냐? 도대체 연기금은 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뭘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느냐. 그 각자 도생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건지. 제주반도체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느냐. 그 이유는 명백하게 있습니다. 도대체 뭔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버텼냐면은 일단은 너무 급등했죠.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투자 경고로 인해서 사실 잘 버텼던 거예요. 이 투자 경고 상태 그리고 하방으로 더 누르지 않고 오히려 위쪽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잘 버티다가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에 대해서 조정을 받은 건데 이거 여기부터는 시장 흐름을 좀 따라갔다라고 보셔도 돼요. 시장 흐름 따라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투경은 없구나. 투경은 다시 못 만들겠구나. 그런 이 실망 매물로 인해서 투경이 없겠구나라는 그 매물로 이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이 빠져나가신 거예요. 단타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추가로 많이 밀린 것이긴 한데 도리어 그러면은 차트 자체는 깔끔해지죠. 오히려 버틸 만한 분들이 지금 버티시면서 매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버티고 있죠. 추가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85,5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그 자리 이상에서 지지해내기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위쪽으로 갈 수 있고요. 모델이가 지금 각자 도생의 시장이다라고 했는데 반도체 흐름뿐만이 아니라 제조 반도체는 특히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터진다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 쭉 나오면서 위로 끌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더 큰 종목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면은 이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매도가 지금 잔고를 지금 하방을 만든 구간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언제부터 공매도가 그래도 한 40만 주 정도 유지를 하다가 그죠? 갑자기 확 늘어난 때가 언제냐? 19일부터입니다. 19일을 기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때 동안은 그래도 좀 40만 주 아래서 좀 버티면서 있었는데 그래도 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 이상을 넘지 않고 버텼는데 갑자기 수량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죠. 언제부터? 19일부터. 19일이다라고 하면은 이때쯤이겠죠. 이때 올라갈 때부터 갑자기 공매도 수량을 쌓으면서 잔고를 엄청나게 늘려둔 거예요. 언제까지? 하방으로 내려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공매도 잔고를 쌓아놨다. 지금 구간에 거의 이전 잔고까지 합하면은 많은 물량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못해도 50만 주 이상은 이 구간에 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기다릴 것은 딱 하나죠. 뭐죠? 거래량. 거래량만 터지면 됩니다. 심지어 연달아 터지기만 하면은 다시 13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져주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밀려날 때는 거래량 줄어들어 있을 때 밀려나고 있다고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은 손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손실 확정이에요.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되고 거래량 죽어 있을 때는 오히려 매수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만 하시면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 쌓고 있는 이 공매도 잔고 때문이라도 쇼커버링이 터지면서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지는 그 순간만 기다리시면 된다. 대신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우리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보시면은 올라가다가도 확 치고 올라갔다가 눌리죠. 살벌합니다. 변동성 심해져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또 엄청나게 눌리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공매도 잔고를 숏을 치면서 상승을 한 그 양봉은요. 매가리가 약합니다. 힘이 약해요. 구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로 또 찍어 누르기 시작을 하면은 눌리기가 쉬워요. 이걸 버틴다라고 하면 추세 전환하면서 쫙 끌려 올라가겠지만 눌린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점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그것이 안전하다. 왜냐면 차익 구간이 너무 크니까. 보시면은 이날 하루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차익 자체가 3만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그죠? 이 기회, 이 차익 놓치시면 너무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이 차익 놓치지 않게 눌리기 전에는 매도하실 수 있도록 모델이가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좀 정리를 해서 자리 선점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이거 어떻게 미리 받아볼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4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쇼커버링 터져서 쭉 끌려 올라가면은 못해도 11만 원 이상 갑니다. 11만 원 이상 가서 최대한 고점 끌려 올라갔을 때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타점 문자 받아보시고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시고 눌리는 지점에서 다시 준비를 하시죠. 그 눌리는 지점이 지금 자리보다 위쪽으로 자리 잡기만 하면은 자리 잡을 확률도 높고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자리 잡기만 하면은 이 다음에는 이제 다시 제주반도체가 신고가 랠리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을 충분히 이용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행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이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아,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 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의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대리가 이제 수급 흐름만 조금 잡아보고 각자 도생의 의미를 좀 되짚어 본 다음에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옆에 좌측에는 우리 제조반도체 차트가 있고 지금 우측에 오대리가 다른 종목 차트를 띄워놨어요. 4월, 5월 시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급등을 했었던 전선주입니다. 전선주 종목인데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5월 28일 기점으로 해서 오대리가 지금 거래량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5월 28일부터 잡아놨거든요. 이때 무슨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그냥 얻어 터지고 있죠. 한마디로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냥 이때가 사실 전고점도 아니에요. 최대 고점도 아니고 신고가 그 구역도 아닌데 그 말은 신고가 대비해서는 더 밀렸다라는 뜻이죠. 고점 대비해서도 벌써 50% 이상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50%가 뭐예요? 거의 60% 이상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제조반도체 너무나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죠. 물론 이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 속을 긁어두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위로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시장 흐름에 비해서는 제조반도체가 진짜 잘 버텼어요. 자, 그러면 이 각자 도생의 시장 안에서 왜 이렇게 잘 버틸 수가 있었느냐? 그래도 이 자리에 잘 버티면서 제조반도체가 더 안 밀렸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우리는 수급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6월 시장 자체가 외국인이 많이 매도한 것은 사실이에요. 순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많이 매도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기간 자체가 오데리가 5월 28일부터 딱 잡아놨죠. 5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잡아둔 상태인데 외국인의 물량을 기관이 잡아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관마저 매도해버렸으면은 주가가 밀렸을 거예요. 아까 대한광통신처럼 쭉 밀려났을 건데 개인만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물량을 기관도 같이 매수를 해줬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기관이 그래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특히 연기금 그리고 투신. 둘이 중장기를 잡는 대표 기관인데 둘이 그래도 순매수를 해줬죠. 그래서 그나마 제주반도체가 윗자리에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반도체주에 껴있다라는 이유도 맞기는 한데 반도체주다라고 해서 마냥 다 잘 나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얻어 터질 종목들은 똑같이 얻어 터졌습니다. 시장 흐름 쫓아가면서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제주반도체와는 명확히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각자 도생해라도 조금 살아남으려면은 흐름을 찾아보셔야 된다. 수급의 흐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순매수. 여러분 순매수입니다.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기관 중에서 특히 연기금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한 기관이라도 붙잡아가지고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잘 버팁니다. 그리고 밀려난다라고 해도 빠르게 회복도 가능해요.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서 담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충분히 좋은 종목 잘 담고 계세요. 잘 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답답하실 수 있어요. 지금 흐름 분명히 여기 갇혔다 나는. 우리 완전히 꽉 갇혀가지고 탈출을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결국 지금 구간에서 에너지 정리하고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 되죠. 7월 되면은 결국 시총 1위랑 2위는 여러분 그 감사 보고서 진짜 그 아주 정식화된 그 보고서 자체는 8월 15일 날 공시로 올린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실적 자체는 먼저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총 1위야 2위의 무게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적 발표하기만 하면은 반도체주들은 또 기대감에 상승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섹터들보다도 제일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리 힘들다 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잘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내려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윗구간보단 훨씬 낫죠. 매수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반도체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제주반도체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